자, 2021년도 소방승진 합격 대비 소방공무원법 강의를 맡은 이문주입니다. 소방공무원법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것 같아도 상당히 좀 어렵죠, 그죠?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전술보다는 소방공무원법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래도 좀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소방공무원법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매년 저희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하고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통화를 해요. 통화를 하게 되면은 보통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요 정도 이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만족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정도 이제 틀렸다라고 할 때 저는 조금은 기분이 좋아요. 어쨌든 강의를 듣고 뭐 합격하는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다가설 수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이제 만족하고, 소방공무원법이 왜 어려우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소방공무원법이 법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소방공무원법이 있고, 그다음에 임용령, 그다음에 임용규정도 있고, 그다음에 징계도 있고, 그다음에 승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훈령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어집니다. 추가가 되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법 개정도 많고, 그 다음에 또 그 내용을 하나를 접목시켜야 되죠. 법에서 한 두 개, 세 개 파트에 나눠져 있는 법을 묶어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여러분한테 또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그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혼자 하기에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사실 소방공무원법입니다. 특히 임용을 해가지고 처음 시험 치시는 분은 소방공무원법이 법제처에 출력을 해가지고 소방공무원법만 달달달 외워가지고는 사실은 그것을 조금만 문제를 현실적으로 현실과 접목해가지고 낸다면은 제일 부담스러운 게 소방공무원법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잘하죠, 그죠? 많은 수험생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에 있는 내용이지만은 그것을 이제 현실과 접목시켜가지고 이야기해 주니까 상당히 고맙다 하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자기 개인적인 부분들, 사실은 이제 서라든지 아니면 본부에 문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문의를 잘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는데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문도 많이 주어집니다. 그럼 제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주죠. 그럼 이렇게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법에 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본서나 아니면은 본부에 가가지고 정 안 되면은 청까지 문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받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올해 그분이 그런 분들이 아마 또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아마 올해 승진 공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미 이제 소방사에서 교 공부를 교를 했으니까 이제 위 공부할 때 저를 또 소방공무원법에서 보겠죠, 그죠? 지금은 이제 전술을 보고 있을 겁니다. 전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한테 소방공무원법이 실제 여러분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실무와 관련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놓는다면 상당히 어렵게 놓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소방공무원법을 출제하시는 분들이 소방공무원법과 전혀 관련이 없는 파트에 계셨던 분이 출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보면은 인사 파트에서 그 장시간 근무했든지 경험이 있든지 지금 현재 그 파트에 근무를 하고 계시든지 이제 이런 분들한테 소방공무원법이 문제 의뢰가 갑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조금 현실적인 실무적인 부분들이 좀 출제가 잘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소방공무원법이다. 근데 이제 그걸 맞춰 주셔야지만이 소방공무원법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특히 이제 소방사에서 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경력이 짧고 그다음에 검평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공무원법에서 이야기해 드릴 건데 왜 그 점수가 적으냐 하는 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은 뭐 OT 시간에 그렇게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무원법에서 최소한 두세 문제, 세 문제까지 나가면 안 돼요. 두 문제 정도에서 틀려주시는 것은 그 정도. 그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지만이 1년 4개월 만에 합격하시고 1년 6개월 만에 합격하시는 분 상당히 많죠. 주위에. 저희 강의 들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 고속으로 가요. 좀 부럽죠. 저희 할 때는 그 최저 근무 연수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은 저 같은 경우는 손해를 좀 많이 봤습니다. 손해를 많이 봤는데 그래도 이제 진급은 엄청나게 빨리 했죠. 빨리 했는데
지금은 또 이런 강의를 통해 가지고 조금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 엄청나게 더 빨리 진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축하드리고 그런 분들한테 또 그분들이 또 뭐 교대 학교하신 분은 장 때 보시고 장에서 또 위 때 또 공부를 하시니까 계속 만나는 것 같아요. 계속 만나고 또 전화도 오고 문의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속 승진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공무원법은 사실은 혼자 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 어느 정도 위 정도 되면 조금 흐름을 아시는 분은 그나마 조금 다행이에요. 다행이지만은 소방사회에서 겨우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공무원법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법이 지금 이제 1월 10일 전후로 해가지고 바뀐 부분은 전부 다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고 교재 내용도 작년과는 조금 색다르게 이렇게 저희가 구성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법 조문과 여러분이 찾기 쉽게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좀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되고 관련 이제 그 추가적으로 그와 관련된 법령들도 조금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소방공무원법이 법령규칙 법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 뒤에 이제 영과 규칙이 순서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3월 달쯤 되면 또 법이 이렇게 영과 규칙이 바뀌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때쯤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다 보니까 사실 이제 공부하시는 분이 중간에 이렇게 정오표가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원법은. 그건 또 시기적으로 법이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하위법들이 자꾸만 변경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또 아쉬움도 있더라. 아예 그냥 연초에 다 바뀌어버리면 그죠? 바뀐 걸 다 반영해가 하면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공무원법은 제가 공무원법을 공부를 못 해가지고 떨어져 봤어요. 떨어지다 보니까 위시험을 1년 이제 더 뒤에 됐죠. 뒤에 진급을 하고 저는 제 나름대로 공무원법 공부를 했는데 이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그리고 제가 인사반장으로 또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공무원법하고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인사이동을 한다든지 검평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또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업무를 제가 그건 한 2년 정도 이렇게 맡다 보니까 이때 내가 공부했던 게 무조건 달달달 외웠으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현실에 접목시키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제가 위시험 칠 때는 좋은 점수를 얻고 이렇게 승진을 했죠. 저희 때는 위 때 이게 공무원법이 그 시험 과목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첫 해는 이제 떨어지고 그러니까 두 번째 해에 이렇게 됐는데 그때 제가 실수했던 부분들을 항상 제가 이론 강의할 때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무조건 달달달 외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승진 시험이 무조건 달달달 외워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는 우리가 임용 때는 많이 하죠. 임용 때는 무조건 달달달 머리 글자 따가지고 외우기 쉽습니다. 그런데 승진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고득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머리 글자 따는 문제가 간혹 한두 문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공무원법 문제가 그렇게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준원 문제도 있어요. 우리 시험 문제 보면 상중하가 있으면 하 준원 문제 있습니다. 근데 중 어느 정도 공부하면 다 맞춰요. 중까지는 실수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 문제를 어느 정도 맞출 것이냐. 25문제 중에서 상이 약 한 25%, 하가 25%, 중이 한 50% 나옵니다. 그럼 25%에 해당하는 문제, 한 5-6문제를 여러분들이 몇 문제까지 틀릴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당락과 자부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커트라인에 멈춰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문제만 더 맞췄으면 되는데 하는 부분도 있죠. 그분들은 상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한두 문제 더 맞출 수 있을까? 여기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주는 문제는 어느 정도 실력이 되고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은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점수를 획득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법은 강의하는 스타일은 그냥 법 조문 하나하나씩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면서 설명도 하고 거기에 있는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가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할 거니까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같이 이렇게 가면은 소방공무원법도 혼자 보면은 어려운 것 같지만은 같이 보시면은
충분히 여러분이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정말 소방 사회에서 겨우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공무원법에서는 2문제 이상 안 틀린다는 그런 또 목표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1년 몇 개월 만에 사실은 진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 한 과목이 아니죠. 그죠? 2과목을 하다 보니까 한 8문제에서 한 10문제 정도. 보통 10문제 전후가 나오죠. 그죠? 10문제. 반반하면 한 12문제 정도 나올 건데 어쨌든 또 위는 어느 정도 이렇게 경험이 있습니다. 소방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10년 전후로 이렇게 근무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빨라요. 이해하는 게 빠르지만은 사회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해료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용어 자체가 생소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갖다 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소화를 시켜야 돼요. 소화시키는 여러분 몫이죠. 그죠? 제가 소화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소화는 여러분이 시켜야 되는데 어쨌든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요리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법 너무 어려운 과목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접근하고 또 같이 이해하고 현실과 접목시키면은 정말 고득점 할 수 있는 이런 과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실패했던 내용들 그걸 기초로 해서 여러분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소방공무원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십시오.